자, 이번 시간 공인중개사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예요. 자, 문제를 보고 핵심 사항만 정리하자 이겁니다. 음. 문제는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예요.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거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맞죠?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죠.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가?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입니까? 업무 개시 이미 해버렸어? 그렇지 말라 이거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틀렸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직무교육의 대상은 누굽니까? 중개보조원이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실무교육 대상이죠. 실무교육. 아주 전형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이 아니죠. 추정과 간주의 차이를 알자 이거죠. 추정한다가 아니라 그 행위로 본다.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은 반증이 가능하지만 간주는 반증이 불가능한 그런 법적 효과를 갖는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래서 1번 되겠고, 학습에서 문구에 대한 정확성, 암기, 추정, 간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육 관련 조항, 그 시기, 대상, 내용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 쟁점에서 우리가 고용신고 시점, 그 다음에 교육 구분, 법적 효과, 손해배상. 먼저 고용신고에 대한 의무와 절차에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혹은 고용관계 종료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등록관청에 신고. 근데 고용신고에 대한 시점은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아까 뭐라고 오답 처리하죠?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착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어디에 확인 요청을 한다고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그 다음 교육과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이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고요. 중개보조원은 이제 역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직무교육은 3시간, 4시간 정도, 실무교육은 28시간, 32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 책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추정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을 오답 처리했다 이거죠.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고용,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죠. 중개보조원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 연대 책임을 진다. 이것도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33회 기출이고요. 옳은 거 골라라. 기억.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다. 자, 우리 판례는 공매도요.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도 당연히 중개 보수 제한의 규정이 적용된다 입니다. 자,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하여 중개 보수 제한 규정이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했으면 틀린 지문이다 이거죠. 자, 2번 집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가? 그렇습니다.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다.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중개 의뢰인과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요. 이때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그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즉 계약 자체가 미성립되었다. 근데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보수 지급 약정 가능하다. 가능하죠.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는 그 공인중개사 법령상에 따른 그 중개 한도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즉 계약 성립 여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계약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보수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이죠. 중개보수 관련 규정, 이거 계약 성립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매매와 공매 등의 상황을 불문하고, 이거 법정 한도 초과 불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공매 알선이에요. 우리 판례 공매는 매매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수 규정이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매 알선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 중요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초과보수 약정 시 초과한 부분 자체가 무효다. 그죠? 계약 성립과 상관없죠? 보수 약정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문제를 정리할 때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기억,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죠? 맞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다. 니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미설치, 미운영한 경우. 이거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역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역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취소 대상 맞고요. 리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다. 역시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이것도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문들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결격 사유죠. 개설 등록 결격 사유 해당하는 거를 골라라. 기억,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집행이 종료되고 자 4년이 경과했어요. 근데 우리 결격 사유에 해당하려면 자 집행 종료 후 3년까지죠. 몇 년? 3년. 그럼 3년이 경과하면요.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된다고요? 3년이 경과하면 이 결격 사유는 소멸된다. 그죠? 소멸된다.
여기서 보면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개설 등록 결격사유 소멸했죠? 그럼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거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이거 참고로 기출 변형 문제고요. 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했다. 자격 취소 후 2년. 근데 아직 3년 경과 전이기 때문에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디귿 피한정 후견인 명시적 결격 사유 맞죠? 피한정 후견인. 자, 그다음에 사망한 공인중개사 명의 사망했네. 그럼 당연히 등록 불가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 무효다. 결격 사유 맞고요. 선고유예입니다.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 중인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음 빠지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고요. 형벌 관련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 유예, 집행유예, 미경과 해당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결격 사유. 그리고 후견인 관련 결격 사유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녀 후견인까지예요. 그죠? 특정 후견인 적용되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까지만 적용한다.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사망한 자는 당연 무효인 상황이므로 별도 규정 없이 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리 신청한 경우 무효다. 자, 그다음 문제. 자, 중개 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 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가? 자, 이거 어디가 틀린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언제 가능하다?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 가능한 거죠. 네,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자,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서 대금 지급 기한에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죠? 정확하다. 그다음 디귿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했다고 해서 권리가 바로 취득되는 게 아니죠? 언제요? 촉탁한 때가 아닙니다. 매각의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그죠? 비로소 그 매각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당연한 말이죠. 자,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지만 권리 취득은 언제? 대금을 완납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디귿 틀렸죠? 틀린 지문이고요. 리을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죠? 예, 이거는 이제 당연한 말이다. 자,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된다. 즉 후순위 저당권자가 매각을 신청했어요. 예, 그러면 매각이 되면 당연히 선순위 저당권 소멸됩니다. 그럼 다만 선순위 저당권은요? 뭘 받는 거죠? 배당의 우선적인 배당을 받는 거죠. 우선적으로 받을 뿐이다. 자, 매각 후 존속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매각 후 선순위 저당권이 존속하는 건 아니다. 민사집행법 91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설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부동산 이제 거래 신고에 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것도 그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33회 기출 문제고요. 1번 지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네, 맞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죠. 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체 없이 지정 해제해야 된다. 맞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토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공고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5일이 지나서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그죠? 어려울 수 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 다음 날이 아니라 5일 후부터. 자, 허가구역 효력 발생 그죠? 이런 식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라. 시장군수 구청장, 그죠?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이것도 가끔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선매자 지정 가능 주체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불허가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이런 것들 기간 착오로 유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효력 발생은 공고일로부터 5일 아까 공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함정을 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함정이 어디에 파이는지까지 예상하면서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은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기억. 자, 갑은 공장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매수신청 대리의 대상물에 포함된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대상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시도지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도지사한테 있나? 시도지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방법원의 장에게 있다. 지방법원 장에게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갑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갑은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는가? 자, 폐업신고로 인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예요. 폐업신고. 단순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3년 여부 상관없죠? 예외입니다. 예외. 단순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재등록 3년 지나지 않아도 재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도 틀렸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요거 공장 광업재단 포함 여부 포함된다라는 거. 이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에 대한 주차는 아까 뭘로 착각을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판다. 등록 결격 기간은 취소 후 3년이 경과가 필요하지만 폐업은 단순 폐업은 이 결격 기간에서 예외다. 3년 경과할 필요 없이 3년 경과할 필요 없이 그죠? 등록할 수 3년 지나지 않아도 재등록 가능하다. 재등록이죠? 재등록 가능하다. 단순 폐업인 경우. 자, 요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자, 갑수의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갑과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전속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전속중개 계약은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속중개 계약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되죠. 맞다. 갑과 을이 전속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 유효기간 3개월 맞습니다. 기본 유효계약 3개월 맞고요.
자,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했다.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3번 지문도 맞죠. 전속중개 계약서 등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몇 년간? 1년간 보존해야 된다. 1년간. 따라서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하는 거, 이거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일간신문 등에 공개해야 되는가?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계약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내가 아니라 7일, 그죠?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2주 공개가 오답 처리된 겁니다. 역시 4번 지문이 틀렸다.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 관련 공개 정보 항목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로와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다. 그래서 4번 질문 어떻게 오답 처리했는가 보세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다입니다. 자, 20분 정도 봤고요. 여기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 사항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핵심 사항. 문제를 통해서. 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도 문제 풀을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또 장난치고 또 내고 이러고 있죠. 예. 왜? 어쩔 수 없는 게 난이도를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바탕으로 쇼터디에서 제공하는 그런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지금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신작 문제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신작 문제가 업로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 올해 1차, 2차 함께 다 공부하시죠? 네, 이건 동차란 개념이 아니라 그냥 6과목을 한 번에 다 붙는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1차는 반드시 붙는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고요.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차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죠? 문제를 많이 푸시고 문제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암기하시고 다시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 적용한다는 건 다시 풀란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시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다. 자, 하지만 양이 많아요. 공인중개사는 행정사 시험과 달리 양이 많다. 양으로 승부한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 더더욱 기출문제 중심으로 변형 문제, 예상 문제, 쇼트지에서 제공하는 문제 위주로 풀어보시면 합격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쟁점으로 모의고사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